이번 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짧은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이 열흘 이상 줄어서 2학기 수업 준비도 벅찬데 등교 수업을 할지 원격 수업을 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학교에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일부 교육계에선 2학기 때는 지금보다 등교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오늘 금창호 기자와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학교마다 속속 방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야 방학이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아무래도 2학기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일 텐데 아직까지 교육부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지금처럼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에는 학생들이 3분의 1씩만 등교를 하는데 3분의 2씩 좀 확대가 된다거나 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이 한꺼번에 등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면 등교는 안 되지만 일부 지역의 수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죠. 네. 그래서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1로 제한된 지역은 수도권과 광주입니다. 이태원 클럽, 또 방문 판매 업체 등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예. 해당 지역 가운데서 지금 등교 인원을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 교육부에 등교 제한 인원을 현재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등교 확대 주장이 나옵니다. 한 교육단체가 지난 22일 개최한 코로나 교육위기 대응 토론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이 오전, 오후 2부제 수업을 하면서 매일 등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단 교육부는 최대한 빨리 이제 관련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근데 이번 주부터 당장 2학기를 준비해야 할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 중에는 관련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등교 확대에 조금씩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사실은 코로나19가 안정됐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확대가 나오는 건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학생들 사이의 교육 격차 때문입니다. 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또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적어지다 보니까 이 학생의 수준을 교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위권 학생들이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학업 수준이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이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성적과 올해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분석을 했습니다. 고3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근데 이거를 보면은 국어와 수학, 영어 이렇게 모든 과목에서 가운데에 있는 중위권 학생의 비율이 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도 문제기는 하지만요. 현장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격차를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초등 저학년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아직 조금 부족한 만큼 공부를 돌봐줄 사람의 유무가 학업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등교 수업을 하면 교사들이 옆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원격 수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보육 문제도 그렇고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도 계속 있었던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는 게 참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이게 그만큼 감염에 대한 위험도도 커진다는 거잖아요. 대비책 따로 없을까요? 네, 그래서 현장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게 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반에 들어가는 인원을 10명에서 15명 사이로 유지를 해서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교사들은 이렇게 되면 감염 우려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서 수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좀 문제로 남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전과 오후에 분반 수업을 하는 방안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발령 대기자, 그러니까 임용시험에 붙고도 아직 학교를 가지 못한 발령 대기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김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기준
기준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발령을 받지 않은 교사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이 인원을 활용을 해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학생들을 분반 수업하자는 겁니다. 네, 인원 활용과 거리두기 이 문제들도 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방역 인력과 마스크 등 이 물품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을까요? 네, 다행히도 2학기에 사용할 마스크 등 이런 방역 물품에 대한 예산은 이번 3차 추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85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각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체 예산을 더하면 학생 1인당 마스크 8장을 나눠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방역과 보건 인력이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이 방과 후 강사나 퇴직교원 등을 활용을 해서 일선 학교에 방역, 보건 인력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력의 계약 기간이 곧 만료가 됩니다. 예.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 따르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수 1,000명 이상 학교에 보건 지원 강사를 배치를 했었는데 이달 중으로 그 계약이 끝나고요. 또 울산이나 충남도 보건 인력을 추가 배치했지만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만 계약 기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을에 이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또 유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 교사들은 2학기 때 학교 방역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학교 방역 인원 공백을 이 교육당국이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적절한 인력 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불안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들이 마련이 돼야 이 원격 수업이냐 등교 수업이냐 이 윤곽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